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퍼 넘버원 오토미노입니다. 제가 매월 경매 매물 분석을 간단하게 좀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자꾸 5월 건너뛰고 6월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이번 달에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매물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런 매물은 조금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가 좀 있어서 제가 그 외에 기타 매물 간단히 좀 설명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매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8-75724. 네, 요거는 너무 가격이 싸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유찰이 또 됐네요. 결론은 더 싸졌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맹지예요. 맹지인데 15,000평을 지난번에 봤을 때 이제 4억 7천 그러면은 거의 평당 3만 원이 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유찰이 됐고 지금은 3억 3천까지 되니까 지금 평당 2.2만. 여기 주변에 사실 맹지가 매물이 한 30만 원 전후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는 호가예요, 호가. 호가와 거래가는 다른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지금 2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면 물론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으면 이제 문신이 되어서 자자손손 물려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잘 분석하고 보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가격이 너무 착하지 않나? 김포 내에서 이런 게 있나? 하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2023-267 공장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환경재생복합단지 인근에 이게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 근데 가격도 착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정지되었어요. 경매가 정지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송을 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가 변화가 있을 때 잠깐 스톱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등의 어떤 절차를 개시할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법원에서 뭐 매각 조건이나 이걸 바꿨을 때 근데 지금까지 이게 뭐 쭉 현재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을 보면 절차상의 어떤 미비라든가 어떤 매각 방법 이런 거를 뭐 새로 바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 어떤 채무자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가 될 것 같은데 자 채권자가 경매기일 추정 신청을 했어요. 경매기일 추정 신청이라는 건 뭐예요? 날짜 잡아주세요 이거예요. 경매 날짜 빨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경매가 정지됐는데 정지가 어떤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를 개시하면 잡아달라고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뭔가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정이 돼요. 결국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채무자의 이 부동산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 이 사람한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가 되었다. 그러면 정지는 왜 됐는지 이런 거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했는데 3개 중에서 또 한 개는 지난번 3개 설명드렸는데 한 개는 이번엔 취하가 됐네요. 그러면 취하는 왜 될까? 취하의 사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채무자가 빚을 다 갚으면 취하가 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이거 돈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취하가 될 수 있고요. 경매 어떤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 뭐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흠결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은 요거 2개 중에 하나인데 취하를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그럼 결론은 채권자가 이 돈을 지금 이 경매를 진행해서 나의 채권을 다 회수할 수가 없으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현재 채권의 금액은 대충 합쳐보면 금액이 막 한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얘랑 그 1번, 2번 다 합쳐도 지금 요거 또 낙찰 받아도 결국은 한 5, 6억밖에 안 되니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봤더니 이미 공장을 지으려고 터를 잘 닦아 놓은 그러한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뭐 취하가 됐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유사한 게 나온다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에도 공장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잊지 말고 한 번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 달,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매물 간단히 좀 설명 한 2개 정도 드릴게요. 202-31493 근생 건물인데요. 면적이 708평이에요.
708평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지금 현재 49%까지 떨어져 있네요. 49%면 좀 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토지가 뭐뭐 있나 했더니 3개가 있는데 딱 봤더니 하나가 뭐가 있어요? 10평이. 710평 중에서 10평이 답이 있어요. 자, 답은 뭐예요? 전답 과수원 농지. 농지는 뭐가 필요해요? 네, 농지는 농지증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농지증 해야 되네 하는 거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위치가 여기 강화대교 앞에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조금 하셔야 돼요. 자, 감정가 대비 최저 입찰가 9.5. 그래서 이 정도면 좋은 건가? 라고 이제 좀 의심을 하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권리관계 쭉 봤더니 2007년 12월 26일 이게 권리기산일이에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다 그거 이후에 이것저것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는 없어요. 자, 임차인들을 봤더니 임차인 아까 말소기준 권리가 2007년 12월 26일을 했어요. 이거 대창업과 아니고 2007년인데 얘도 아니고 얘는 좀 확인해 봐야겠네. 얘도 아니고 대부분 다 아닌데 얘가 하나가 얘는 뭐지? 그런데 여기 뭐 확정일자도 없고 여기 조금 걸쩍지근하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기타에 보면 이 사람 소유자라고 돼 있는데 여하간 소유자라면 임차인 현황에 해당되진 않겠죠. 하여튼 여하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항력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딱 봤더니 위반 건축물. 자, 위반 건축물은 보시면 뭘 봐야 돼요? 어떤 게 위반인지, 내가 이거를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다가 건축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130만 원대 지금 얘가 이제 평당 130만 원이 됐어요. 최저가 기준으로 130만 원인데 주변에 상가가 있는 토지가 약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정도 그냥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이거 토지만이에요. 상업용이 가능한.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400에서 한 600 정도 가더라. 그러면 그냥 토지가 한 200~300만 원 한다고 쳐도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아까 700평이라고 치면 한 200만 원을 쳐도 14억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400만 원 기준으로 해도 28억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130만. 그러면 가격이 착해요, 안 착해요? 이 정도면 한번 좀 봐봐야 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근에 있는 낙찰 사례를 쭉 봤더니 51%, 66%, 67%네요. 그래서 요거가 위치가 어딘가 쭉 봤어요. 근데 얘는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더라. 그러면 얘랑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네. 그러면 최소한 60, 70% 이상은 넘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런 가격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물건이 뭐를 봐야 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있어요.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계양에서부터 여기 강화까지. 근데 아까 물건 있었던 때는 여기 월곶 IC 근처인데 요거를 이렇게 쭉 보시고 요걸 보면 요렇구나 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얘네는 2031년 2033년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하여튼 요렇게 2030년 초반 되면 요게 개통이 돼요. 그러면 얘가 위치가 어디냐? 나와 있던 걸 보고 여기 위치를 봤을 때 대충 한 요 정도 위치가 되더라. 근데 얘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위치가 어디다? 대충 한 요 정도 됐어요. 요 거리가 재봤더니 한 500m 되더라. 그러면 계양강화 IC에 월곶 나들목에 나오는 이 IC하고 한 500m 정도라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는 호재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48번 국도변에 붙어있는 근생 건물이 계양강화 월곶 IC에 500m 떨어져 있더라.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보신다면 조금 더 시선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2024-37181 공장, 송마리 쪽은 대부분 다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송마리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아무리 공장이 이제 지어져 있다 치더라도, 공장이 지어져 있는 게 아무리 싸도 200 이하는 없어요. 보통은 250에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250에서 350, 400까지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하여튼 최저 한 250 이상은 보통 부르더라 하는 게 이제 송마리 지역이라고 이제 보통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진입도로가 어떠냐 이런 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진입도로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얘가 일단은 1117평 꽤 큰 공장이에요. 1117평이 현재 얼마까지 돼 있다? 16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당 기준으로 한 150만 원이 안 된다. 아까 이제 한 250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쟁력 있겠네? 건물도 201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요게 대고 다이시에 나와서 요 길변에 요쪽에 있는 건데, 이쪽에 뭐가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이쪽에. 자, 감안하시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5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임차인이 어떻게 있는가라고 계속 쭉 봤더니, 얘가 2023년 5월 19일이면 상당히 최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막 돼요. 해당이 막 돼가지고 대항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있네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더더군다나 임차 보증금 합계가 얼마예요? 6억 4천이나 돼요. 이거 대항력 있으면 임차 보증금은 전부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물론 얘가 배당 신청했으면 되는데, 배당 신청 안 했으면 다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겠네 하는 생각 들겠죠.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큰 거 6억 4천인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쭉 봤더니 제일 큰 게 지금 보증금 5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공장인데 전세권 등기를 했네요. 이건 좀 특이하다? 그렇죠. 이상하죠. 공장은 대부분 월세를 해요. 전세권 등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 등기가 있는 이 사람 정말 특이하네? 확인할 필요 있겠죠. 근데 일상적이지 않으면 다들 어떻게 방어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확인해 보면 이거는 임차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전액 매수인 인수하고 이런 것들만 쭉 확인을 해서 봤더니 얼마? 한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아까 6억 넘는 거에 비해서 5천만 원은, 이거는 낙찰가에서 그만큼 반영해서 가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요거 임차인 현황하고 대항력 여부 판단할 때 요거 대항력 있으니까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특히나 공장 상가는 대부분 월세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하신다면 할만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현재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는 이쪽에 환경재생복합단지 있다고 그랬죠. 환경재생복합단지가 15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산업용지가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가 개발할 때 여기 또 공장이 밖으로 나오니까 가격이 한번 상승할 거고요. 얘가 다 되고 나면 얘가 자체가 또 분양가가 주변 가격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분양가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번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가격도 싸. 그런데 또 상승할 여력도 있어.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제가 요번에 보다 보니까 좀 한 2개 정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물건이 있어서 요건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은 혹시라도 유찰이 된다면 설명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이고, 낙찰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가격이 되게 착했는데, 그랬는데 당연히 전회차를 넘어서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차순위도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받았을까? 그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매물은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보면 교회가 있어요. 성문교회. 이 성문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가서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여기를 많이 가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 성문교회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 성문교회가 옆에 있고, 여기에 신도들이 주말에만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계속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를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면 엄마들은 어디선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주차장, 이거는 뭐예요? 풍무 5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했어요. 주차장을 했는데, 그럼 주차장이면 차 세우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차장 허용용도,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차장은 주차장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주차장 이외에 30% 미만으로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만약에 카페를 하나 짓는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지금 여기 풍무로 이쪽 주변에 이 상가들이 쫙 길변에 있거든요. 이 상가들이 쭉 이 스트릿처럼 이렇게 양쪽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만 이렇게 쏙 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리에서 얘가 이렇게 옹벽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 위에다가 상가 지으면 뭐래 사람이 길에서 못 가는데 라고 하지만 상가는 얘를 지으면 이거를 텁하게 하고 건축적으로 여기 밑에다가 딱 붙여서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는 사람은 여기 앞에서 들어가고 주차는 삥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라 이거죠.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굳이 1층에서 2층 가는데 램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2층에서 바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그냥 주차 타고 하면 되잖아요. 1층은 당연히 근생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식당 같은 거 놓고 2층 같은데 여기 성문교에서 올 수 있게끔 여기 카페 같은 거 놓고 1층이랑 2층 뭐 같이 해도 되겠죠. 이렇게 넣는다면 여기가 수익률이 장난 아니겠죠. 여기 특히나 주차장이니까 건폐율이 높아야 돼요. 건폐율은 얼마? 80%. 사실은 주차장은 보통 90%도 잘 줘요. 그런데 여기 80%라고 하면 좀 덜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가 용도 지역이 또 준주거 지역이야.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도 많이 줘요. 지금 용적률 여기 500%라고 했지만 이거 어디는 500%보다 더 줘요. 600%, 700%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줬고 이렇게 했고 층수는 8층이야. 그러면 1층, 2층을 내가 근생쓰고도 그리고도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돌리면 이거 만약에 여기 잘 나가는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거 부설 주차장이 마치 내 주차장처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만 노리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감정가가 20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게 5억까지 떨어졌으니 4억 8천까지 떨어졌으니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사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이거는 김포 안에 있는 주차장 활용 사례예요. 점포주택들 쭉 있는데 가운데 주차장을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 단독주택들 쭉 있는데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이거 뭘로 써요? 소갈비 식당이에요. 되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아마 준주거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보면 식자재 마트를 쭉 깔고 그 위에 주차장을 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주택지 쪽이긴 한데 여기는 조금 좋은 주택지였어요. 조금 좋은 주택지라서 여기는 카페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랑 같이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새롭게 아마도 물건을 볼 수 있었지 않을까. 하여튼 뭐 제가 한 번 더 유찰이 되기를 바랬다면 조금 했지만은 여하간 이런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주차장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2024 39897 공장이었는데 3월 달에 이거 매각이 한번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이 매각을 입찰을 했는데 미납을 했네요. 요거 내용들 쭉 보시는 사람들 아마 한번 좀 내용 봐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혼자서만 들어갔고 가격을 딱 정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매물이 저희 이제 중개사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보면 13억 8천 낙찰을 받았죠. 14억이면 팔겠다. 근데 이게 14억이라고 치면 이게 880평이면 14억이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14억이면 이게 160만 원이나 돼요. 이게 평당 160만 원이면 얘가 지금 지어진 지 보면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잖아요. 지어진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는데 얘가 평당 160만 원. 이 근처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최소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 초반대예요. 200, 30만 원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같이 이렇게 건물 상태도 양호하고 하면 최소한 한 250 이상은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160에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서 막 급금매 이래가지고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 이거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MPL 투자를 하는 분이 방어 입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게 미납을 하니까 경매는 미납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한 달 내에 경매 날짜 나에서 미납되면 그 다음에 다시 경매 날짜가 잡히고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요 경매 진행되기 전까지 돈을 납부하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27일까지 경매 날짜가 잡혔는데 요 사이에 매매가 된 거죠. 매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경매 취하를 신청했어요?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신청했고 그랬더니 같은 날 채무자는 뭐를 했어요?
배당 교부 신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경매가 이제 유효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배당 교부 신청을 해서 여기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교부 신청한 거니까. 그래서 경매는 취하가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지금 경매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MPL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해서 MPL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 사무실에도 MPL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MPL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물건도 MPL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나 선정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해 한 번씩 검토해 볼 만한 매물 조금 말씀 좀 드렸고요. 그 외에 경매를 하시면서 이런 게 매물 보신다면 이런 경우 있으니 참고하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